TV만 켜면 이제 남녀가 만나는 뭐 미팅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설레야 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알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요새는요, 이 나이 드신 중장년들도 그런 이 미팅 뭐 프로그램 이런 데 나오더라고요. 60대 중후반인 그 주병진 씨도 이제 나와서 이제 50대 여성과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 나누는 이런 장면들이 이게 곧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중장년도 그런 이성에 대한 만남, 연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이성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럴 기회나 가능성도 좀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또 그 연인 간에 이성 간에 이 뭡니까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다툼, 그러니까 헤어지자, 안 된다, 헤어지고 싶다 이러면서 다투는 그런 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법적으로도 그런 이 기존에 사귀었던 이 이성과 헤어지면서 발생되는 폭력이나 각종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연인 간에 애틋하게 서로 좋아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감정들이 식어서 서로 이제 원하지 않아서 이제 이별하는 경우에 문제가 종종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별 대행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고 있답니다. 이 비용은 한 200만 원으로 결코 싸지가 않다고 하는데, 이제 운동을 오래 했던 이제 신체 건장한 이 남성들이 그 서비스의 이 팀원이라고 합니다. 이 이성과 특히나 이제 여자들이 주 고객인 것 같습니다. 이별하고 싶은 그 남성에게 가서 이제 이별을 한다라고 통보하고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좀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보디가드처럼 그 이별 대행 서비스의 팀원들이 그 여성을 이제 동행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그런 이별 대행 서비스라고 하는 게 나올 정도로 이성 간의 그런 다툼이나 문제, 폭행, 사건이 참 많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저출산 문제 아니면 이 비혼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스러워하는 게 지금의 시대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 이성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연애할 수 있는 기회, 사귈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떻게든 또 이제 동기부여하고 많은 경험과 많은 추억과 많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필요할 텐데요. 왜냐, 그런 이 연애나 아니면은 사귀는 그런 기억,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그게 축적되고 쌓여서 우리의 이 드라마나 영화나 뭐 연극이나 아니면 미술 작품이나 이 모든 것에 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이제 느끼는 그 애틋한 감정, 이런 것들이 소중하잖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런 감정을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건 참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폄하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별 대행 서비스까지 할 만큼 되게 서로에 대한 이게 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평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결혼도 아니고 그냥 연애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애시당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깊은 관계가 되기 전에 아예 서둘러서 손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참 무서운 시대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성을 만나는 것도 좀 더 확실하고 좀 잘 이제 알려져 있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 안에서만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해야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참 이 시대가 예전하고 참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영역들이 있어서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별 대행 서비스라고 하는 게 생기고, 또 렌탈 애인,
파파카츠, 슈가 데디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어 오던 것들인데 또 다른 이름으로 명명되면서 사람들에게 SNS나 인스타나 아니면 뉴스나 칼럼으로 알려지니 그제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고 또 되게 낯설어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참 복잡하고 되게 다단하고 되게 혼란도 있고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뭐 좀 각각 제각각 생각이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24년이 이제 끝나가고 25년을 이제 맞이하는 지금에 와서 특히나 이제 젊은 청춘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이 연애 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많아져서 우리네 청년들이 좀 더 활력 넘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박탈하고 이것 하지마 저것 하지마, 그리고 부모들은 거의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나요? 헬리콥터 뭐 부모라고 하잖아요. 페어런츠라고 하나요? 너무 사사건건 다 간섭하고 관여하고 이건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며 너무 간섭하는 게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또 추구해야 될지는 개개인들에게, 특히나 청년들에게 좀 더 위임하고 맡겨둘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어떻게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지는 개개인들 스스로에게 좀 더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더 청년들이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시도하고 많이 도전할 수 있게 여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분명 과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고령화되고 청년들이 더욱 의욕이 꺾여서 살아갈 재미를 못 느낀다라고 합니다. 눈형 외톨이도 많다라고 하고 또 더욱더 이제 머물러 있고 일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집안에 틀어박혀서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인터넷 하며 그냥 나 몰라라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뭔가 좀 변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땀 흘리고 지내야 우리 사회가 활력이 넘치고 또 삶이 우리 사회 전체가 또 괜찮아질 텐데 점점 그런 활기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서 더 우려스럽죠.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야 될지, 어떤 삶의 모습을 또 추구해야 될지, 우리 사회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고민하고 공유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적어도 앞으로 좀 더 나아지게 발전될 수 있게끔 사람들이 힘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